게. 막 뭐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싶고 막 이런 거. 근데 사실 조언이란 게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두 번째는 결국 스크루지는 스님이 누가 시킨 건 아니었어요. 그죠? 야, 너 다시 목적의식 바꿔. 너 이거 바꿔야 돼. 이렇게 시킨 건 아닌데 결국엔 스스로가 목적의식을 바꿨고요. 어쨌든 그거는 스크루지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좀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뭔가 그냥 내가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선택했던 그 삶의 인생을 지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인사이트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싱 좋아. 그러면 하나를 정하겠어. 근데 이 하나를 정할 때 그러면 뭘로 정해? 내 수업의 어떤 방향, 내 수업의 어떤 핵심 가치, 그 목적의식을 그럼 뭘로 정할까? 이제 이런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도미노,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결국에는 이 첫 번째 도미노가 쭉쭉쭉쭉쭉쭉 다 쓰러뜨릴 건데요. 어쨌든 그래, 그럼 그 첫 번째 그 키가 되는 그 첫 번째를 그러면 내가 뭘로 정하면 좋을까? 이제 뒤에 가서 그 팁을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일단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내가 뭔가 그 원싱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그 이후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만들어 간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그래도 선택을 아무거나 할 수 없잖아. 이제 뭐 조금이라도 내가 만약에 진짜 원싱 뭔가 그 생산성을 내기 위해서 이 수업의 결과를 어쨌든 내가 뭐 한 5년 후든 6년 후든 뭔가 결과물을 낸다면 내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거나 결정할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목적의식 핵심 가치를 결정할 때 나의 삶의 스토리를 두루두루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어떤 성격, 그 다음에 나의 강점, 내 기질,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 다음 내가 지금 난 요즘 뭐 조금 융합에 관심이 있어 라든지 나는 독서 교육에 확실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약간 그 자기 느낌이 오는 거 있잖아요. 난 그림책이 좀 좋더라고. 왜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그림책이나 독서 교육 하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어떤 깨달음, 난 아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어. 이제 이런 분들. 그러면 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는 질문을 좀 많이 이용해 볼까? 뭐 이제 이렇게 그러면 질문을 이용하면은 내가 내 수업에서 어떤 식으로 이 모든 단원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좀 더 효과적인 발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지도를 해볼까 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이제 자신이 조금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주제를 잡으셔야 이게 지속이 가능해져. 모든 것 선생님이 어려운 이유는 지속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그래도 조금 좋아해야 이걸 지속시킬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관심이 있어야 그것을 좀 좋아하고 좀 오래 버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또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내가 부족하고 이건 정말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거기에서 선생님만의 어떤 수업에 담고 싶은 핵심 가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 아까 제가 2022년 신규 발령 때 2002년에 그때 쉽고 즐겁게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고 했는데 그냥 그게 애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런다 이제 애들이 즐거워하니까 애들 재밌어 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나고 봤더니 선생님이 제 기저에 깔린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좀 안쓰럽다. 어쨌든 막 시험을 보고 공부를 좀 하고 성적을 받아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부모님과 불화 갈등이 생기고 이와 같은 아이들이 좀 안쓰럽다. 도와주고 싶다. 그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 핵심 가치가 생겼던 이유는 결국 도와주고 싶다라는 이야기,
에서 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아이들이 과학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던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하단 쪽에 써 있는 것처럼 뭐 이제 인어 게임이라는 것도 좀 접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하공법이나 목차정리법 이런 것도 좀 도입을 했거든요. 천하공법은 이제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 천천히 읽고 이해하며 앞에 약자만 딴 거거든요. 하부르타로 말하는 공부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읽고 이해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뭘 읽냐면 교과서를 읽는 겁니다. 이제 교과서의 한쪽 또는 뭐 한 두 쪽 정도, 이제 그 분량 두 쪽 정도를 아이들이 진짜 자기들이 그냥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속도에 맞춰서 단체로 다 읽진 않고요. 자기 속도에 맞춰서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한 N회독, 그러니까 2회독, 3회독 한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기억나는 것을 백지 노트에 써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기억나는 걸 또 짝꿍에게 이야기하는, 말해보는, 그와 같은 수업. 이거는 사실 모든 과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모든 단원에도 그렇고. 왜냐면 교과서의 내용을 이제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고, 기억나는 것들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뭐 이제 그와 같은 공부법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했던 이유는 결국 우리가 뭔가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하고 뭔가 모든 활동을 하더라도 사실 내 머릿속에 무언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든 어쨌든 뭐 개념이든 원리든 그게 내 머릿속에 있어야 소통도 되고 협업도 하고 뭔가 결과물도 만들고 하는 건데, 아이들이 집에 가서 다시 복습을 하거나, 이제 특히 과학은 뭐 수학이나 영어는 이제 학원에서 하지만 과학은 절대 복습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내 수업 시간에 너희들이 학습, 어쨌든 그러니까 익힐 수 있게끔 해줘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럼 익힐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학습의 원리는 그밖에 없죠. 이제 내가 내용을 내 머릿속에 구조화시켜서 정리하는 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를 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저만의 어떤 스토리에서 이제 천하공법을 이제 아이들에게 알려줬던 거죠. 그리고 목차도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런 것들 알려줬는데, 그것은 결국 제가 아이들을 돕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금 교육체제를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제 쉽게 어쨌든 이 과학 개념을 이해해야 조금 더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터닝포인트 왔을 때는 이제 자존감과 꿈에 대한 가치를 함께 이야기를 이제 또 해보는 것도 사실은 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아이들이 안쓰러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존감과, 그 다음에 이제 애들도 제가 자존감 수업 그때 이제 힘을 하면은 막 울어요. 왜냐면 아이들도 이제 힘든 거야. 그런데 이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만 이렇게 비교하면 스스로 작아지고 힘든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도 힘들다, 이제 패들렛 같은데 이제 쫙 쓰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럼 얘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얘도 이제 이렇게 힘들구나. 이제 물론 패들렛으로 이렇게 나눌 때도 있고요. 서로 이제 대화로 나눌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이렇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쟤는 진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쟤도 저런 것이 힘든 게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치유를 하는, 뭐 이제 그와 같은 수업들도 사실은 아이들이 안쓰럽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 함께 나누고 싶다는 어떤 저의 스토리에서 나왔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생님들께서, 그래, 좋아. 그러면 이제 일단 나의 어떤 그 핵심 가치를 정할 때, 나의 삶의 스토리를 볼 때는 꼭 강점과 좋아하는 것보다는, 물론 거기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어떤 그 분야의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내가 뭔가를 전해주고 싶다. 이제 뭐 아까 말했던 어떤 그런 질문, 깨달음, 아니면 뭐 재미, 호기심, 뭐 어떤 것들, 뭐 가치는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나에게서 가장 약한 부분에서 그 스토리가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인간은 자신이 가장 약하고 힘들고 상처받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어떤 극복할 의지를 가질 때,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 과정, 그 극복할 의지를 가질 때, 그래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겨내고 성장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이제 나의 스토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스토리로 연결이 되어지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선생님들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갑각류 얘기, 이거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갑각류들이 이제 바닷가재 같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껍질이 딱딱하니까 이 딱딱한 껍질을 벗어야지만
즉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껍질이 벗겨진 순간이 자신이 가장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때라는 것이죠. 그처럼 인간도 아까 말했듯이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극복해내려고 노력할 때,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성장할 때 어떤 자신만의 스토리가 생기면서 그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약점은 뭐였냐면요, 저의 최대 단점, 그 아이들을 돕고 싶었던 마음은요, 사실 제 오지랖이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저는 제 오지랖이 단 한 번도 이게 좋은 쪽으로 작용했다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항상 제 단점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아이가 아까 말했듯이 엄마하고 어떤 소통이 안 됐을 때, 소통이 안 됐을 때도, 아이고, 저렇게 이야기 나누지 말고 좀 저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내 아이의 친구의 엄마와 내 아이 친구가 이제 서로 사이가 안 될 때,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싶고, 이런 거. 근데 사실 조언이란 게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필요로 할 때, 나의 도움을 필요할 때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거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오지랖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오지랖이 항상 저한테는 단점이었어요. 그냥 그 아픔, 슬픔, 갈등을 못 넘기고, 그 다음 어떤 갈등 상황, 어떤 대립 상황도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대안을 찾아주고 싶은 그와 같은 오지랖이 제 내면에 항상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럼 우리 아이들은 내가 또 어떻게 지금 이런 입시 위주의 어떤 경쟁 체제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정말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그러면 그 자존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결국에는 뭔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 내면에 있던 것들이 저의 그런 삶의 스토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유부단함. 저희가 굉장히 우유부단한 데다가 팔랑귀입니다. 굉장히 귀가 얇아가지고 이 말 하면 그런가 보다, 저 말 하면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어. 나는 왜 이렇게 귀가 얇을까? 나는 왜 사람들이 하는 말마다 다 이렇게 받아들일까? 왜 이렇게 줏대가 없지? 왜 이렇게 결단력이 없지? 이게 저는 항상 단점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 우유부단함이, 이 팔랑귀가 그래, 이게 좋아?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받아들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바로 저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달라, 이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다 받아들여 보고 해보고 이거 된다, 좋네. 그다음 책에서도 분명히 무슨 메시지가 있거든. 책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분명히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해볼까? 그렇네. 이게 또 이렇게 되네. 그러다 보니 이게 나중에 섞여가지고 저만의 어떤 이제 제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저만의 어떤 방식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선생님들이 기존에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이라고 생각한 것에서 숨은 보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나 근데 그때 이런 게 힘들었는데, 이게 나 왜 힘들었지? 이제 스스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나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내 삶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었구나.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했지? 내가 그때 이렇게 했을 때 좀 나한테 도움이 됐는데, 분명 아이들 중에서도 이 부분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내 교과와 이런 가치는 또 어떻게 연결해서 전해줄 수 있지? 이제 그와 같이 결국 내 안에서 찾는 거죠. 내 안에서. 그리고 그런 목적의식과 핵심 가치는 결국 선생님의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수업에 담기는 그 가치와 철학은 외부의 교수 방법에 있는, 왜냐면 연수는 대부분 교수 방법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연수도 있겠지만, 그 연수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신 안을 들여다봐야 자신의 안의 것을 끌어내서 그 스토리로 나의 수업이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분명히 단점을 보였던 게 뒤집어 보면 이 상황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결정도 못하고 결단 못 내리고 단점이었어. 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이게 장점이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분명. 좋기만 하고 나쁘기만 한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우리의 문화는 조금 이분법적 사고가 강하죠.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를 조금 사람들이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마치 동전 뒤집듯이 나의 단점이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장점으로 승화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 그러면 나의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만의 내 인생에서의 스토리든 아니면 내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든 내가 그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가 나만이 나에게서 내가 아이들 성장에 나는 무엇을 전해줄 수 있는지 그거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핵심 가치가 다 동일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A 선생님도 소통인데 B 선생님도 소통이야. 둘 다 국어과야.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소통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누구나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동일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A 선생님 나름의 소통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소통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게 표현되었을 때 가장 적절한 걸까? 이게 A 선생님, B 선생님이 다 각자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가치와 태도로 해석해내기 때문에 이게 같은 핵심 가치여도 사실은 동일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쨌든 선생님들 분명히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태도와 가치에서 또는 내가 아이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하게 전해줄 수 있는 교집합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받아요. 왜냐면 우리는 세대만 다를 뿐이지 인간이라는 공통의 본질적인 요소가 있어. 뭐 희노애락이라든지 인생이 굴곡이라든지 내가 그때 힘들 때 이렇게 헤쳐나왔구나.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살아본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어떤 좋은 가치와 어떤 선한 가치를 아이들의 어떤 의미 있는 변화, 깨달음이죠. 그 의미 있는 변화. 왜냐면 측면에서 깨달음은 사실은 아이들이 스스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저희는 그냥 화두를 던져주는 것이죠.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던져주고 저런 식으로 던져주고 그러다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였어? 라고 한번 그 관점이 바뀌면 그와 같은 시야가 넓어지면 깨달음이 생기면 그게 결국 아이들의 성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가치 찾을 때 선생님 스스로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살면서 안타깝거나 내가 너무 안쓰러웠다 생각했던 부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선생님 수업에 내가 담을 수밖에 없는 어떤 선생님만의 이유와 그 의미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업은 선생님의 삶이 담긴 각자만의 스토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